테슬라가 7.36% 급등을 해서 4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에까지 합치면 465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98,000달러를 회복을 해서 현재 시간 98,080달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월봉 기준으로 해서 장대 양봉, 제가 얘기하는 로켓 캔들 두 개가 연 2개월 이상 나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 해서 윗꼬리 음봉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양봉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추세적으로 나름대로 매물을 완전히 소화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캐시우드보다 더 매매를 잘한 그런 케이스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의미가 캐시우드가 이때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420달러 아래서 잡은 그런 상황이라면 추세적으로 이때 이제 올라가면 캐시우드가 다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반을 매도를 하고 단기를 보고 이때 진입한 그런 경우라도 이때 이제 반 정도 매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500달러를 돌파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50%는 그냥 보유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한다고 하면 월가에 뭐 캐시우드보다 더 매매를 잘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요게 이제 51선이에요. 51선. 51선하고 5일선. 요게 이제 중첩되는 이평선 간에는 이렇게 확장과 이제 수렴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압축돼서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이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51선의 아랫꼬리를 다른 뭐 그런 경우라 지금 51선의 아랫꼬리를 한 번 달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의 어떤 지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고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5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 아직 비트코인은 월가에서 불마켓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35% 상승을 해서 2만 31.13에 마감을 했다. 미 동부 기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오늘 밤은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이죠. 내일 밤은 이제 휴장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7.35%뭐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애플이 1.15, 엔비디아가 0.3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94, 메타와 아마존이 1.32, 1.77 각각 오른 뭐 그런 상황이고요. 몇 주 동안 움직임을 보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 특히 대형 기술주 시장주도 그룹의 상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대형 기술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일단은 내년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 3월에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난번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1월이나 3월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지만 긍정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따라서 나스닥 100, S&P 500, 다우존스가 15%에서 30% 사이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AI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 반도체 뭐 제조업들의 랠리로 인해
뭐 상승을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일단 눈에 띄고요. 어,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파월 차트라고 일단 명명했고요. 이게 이제 제 임의대로 이 초록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요게 파란색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빨간색 음영 처리가 미국의 대차 대조표, 요거를 이제 연준 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연준 자산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긴축 중에도 지금 비트코인은 상당히 그 급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비트코인이 98,230, 예, 98,000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보존을 위해서 긴축을 하고 금리 상승, 시장 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5% 이상 지금 상승 중에도 지금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파월 의장은 어,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지금 12월 달에는 뭐 25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했지만 1월, 3월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하면서 그 달러 가치 보존을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장 충격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93,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축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내년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긴축 상황과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그 이러한 긴축을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정고점을 돌파를 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정고점이 1442원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각 지금 1458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58원. 이게 이제 요거를 좀 보면 요때 이제 최고치가 1532원까지 저희가 뭐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2009년 2월 달로 돼 있네요.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고 지금 이때 돌파를 해서 거의 뭐 다시 금융위기 수준의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 지금 혹자는 너무 지금 원화 자산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오히려 롱숏 개념에서 우리 자산을 저평가된 우리 자산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위로 지금 뚫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자산을 누가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이 로켓 캔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위가 뚫려버린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음, 마치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롱숏 개념이고 좀 제한된 유동성에서 무언가를 팔고 무언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그 원화 자산 특히 그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화 자산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자산들을 팔아서 아까 얘기한 안전자산인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그나마 자산의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배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막아야 이 연기금 이 매수가 어떤 그 유동성에 아래 이제 플러그가 돼서 욕조에 어떤 그 유동성을 어떤 매개체가 돼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부양 효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뚫려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유동성의 어떤 지원군의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거기에서 주는 어떤 유동성의 쏠림 현상은 우리 시장을 철저하게 지금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만큼 외국 자산들의 어떤 환차익 그리고 미국의 성장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은 지속되고 그럴수록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자금 쏠림들은 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 상위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로 뭐 집중되는 뭐 그런 현상을 뭐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달러 자금들, 뭐 달러 채권 뭐 이런 쪽이 뭐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목들 이 어느 쪽이 어느 섹터가 유리하고 어느 섹터가 불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환율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보여져야 음, 일단은 보통은 뭐 연말 연초 되면 음, 일단 1월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배당을 노린 배당 수요들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뭐 12월 달에 특히 대선이 있는 12월 달은 S&P가 상승 확률이 뭐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은 뭐 1월 효과가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주말에 뭐 기관들 뭐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나 우리 뭐 지수를 매수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조선하고 자동차 쪽 그리고 개별 종목 개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코스닥 종목 쪽에 일단 단기 시세를 노리는 그런 음, 개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 이제 자금 쏠림들은 아무래도 음, 일단 이 환율이 방어돼야 연기금의 매수세도 일단 그 유동성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지난번에 미국 그 빅테크 탑 10 이쪽이 일단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것도 지금 계속 이런 환율이 이렇게 튀면 미국 단기 채권 액티브 이것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 채권호나 FN 이것도 거의 뭐 그동안 한 3, 40%뭐 수익률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은행 고배당 이거는 우리나라 종목들은 다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다우 배당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런 그 테크 미국 테크 탑 10 이쪽이 좀 좋아 보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환차익과 그리고 미국의 성장성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이쪽에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음, 자기 이제 보유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